성종실로 40억 원, 성종 5년 7월 15일 무진 세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우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문신 조관 남윤종 등 7인과 내금이 문준 등 10인에게 명하여 관역을 쏘게 하였는데 잘 쏜 조관 남윤종 최윤민 최간 이후 이희번에게 각각 활 한 장을 내리고 또 변 5천과 박석을 겸사복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5일 무진 네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보련사의 위전 140결과 장의사의 위전 중에서 100결을 신륵사에 옮겨주고 또 매년 봄가을에 소금 20석을 주고 정인사에도 봄가을에 소금 5석을 주라 하였다. 결은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모든 전지는 토성의 비척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고 양전 곧 토지 측량에 사용하는 전척의 길이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6일 기사 두번째 기사 천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6일 기사 세번째 기사 임금이 성정전에 나아가 예문관 은교 이맹현 등 6인을 불러 맹자를 강독하게 하였다. 부하려면 인하지 못하고 인하려면 부하지 못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맹현이 아뢰기를 요즘 헌부에서 장리를 폐지하도록 개청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무릇 식화하는 자는 오로지 침탈을 일삼음으로 인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백성의 일은 어쩔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러 교리 최숙정이 아뢰기를 사민 가운데서 오직 농민이 가장 괴롭습니다. 몸이 땀에 젖고 발에 흙실을 하며 한 해를 마치도록 근고하되 풍년이면 요구에 고달프고 흉년에는 징체에 고달파서 가산을 죄다 팔고 요리하여 있을 곳을 잃고 남에게 붙어 먹는 자가 많으니 사체를 일찍 거마소서 하고 교리 최한정이 아뢰기를 조정조에도 사체가 있었으나 지금처럼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집이 수만 곡을 가진 자까지 있는데 다 대신의 종이거니와 백성을 침탈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조조에서 윤사헌의 종 난금이 음승에 살면서 빚받을 사람을 죽였는데 세조께서 크게 징벌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려 하셨으나 도망하였으므로 형벌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처럼 흉악한 종은 중벌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법을 범하였다면 죄줄 수 있겠으나 대신의 종이라면 오늘 한 종을 징벌하더라도 내일 다른 종이 또한 그럴 것이니 이루 다 주벌할 수 없다 하였다. 양주 목적을 막는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맹현이 아뢰기를 불시의 무리가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참으로 죽은 뒤에 증언할 수 없으므로 이런 허망한 말을 하여 민중을 어지럽힙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화를 주고 복을 준다는 말에 겁이 나서 재산을 기울여 부처를 받더나 이른바 부처가 어떤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또 부부가 있고서야 부자가 있는 것이 떳떳한 인도인데 불자는 연입이 화생하였다고 말하거니와 개벽 이래로 연입이 화생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맹자의 공이 우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며 수찬 이명숭이 대답하기를 우는 홍수가 하늘에 사무칠 때 산을 따라 나무를 베어서 백성이 홍수로 고난당하는 것을 건졌고 맹자 때의 양주 목적의 무리가 천하에 가득 차서 이를 막는데 맹자가 시비를 논변하여 물리쳤습니다. 우는 사람의 몸을 건지고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건졌으니 이것으로 보면 선유가 맹자의 공이 우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서를 강독하다가 임인을 막는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신하로서 분부를 받들지 않는 자와 아첨하여 뜻대로 따르는 자는 누가 더 옳지 않은가 하며 이 맹현이 대답하기를 분부가 선한데도 어기면 워낙 옳지 않으나 선하지 않은데도 뜻을 따른다면 거짓으로 추정하는 것이니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이 더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두 가지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 하면 이 맹현이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순종하는 일천 사람이 지근하는 한 선비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으로서 능히 그 임금 노릇하는 도리를 어렵게 여긴다는 대목이르러 이 맹현이 아뢰기를 무사할 때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말며 유일하지 말고 엄락하지 마소서라 한 이 몇 마디 말을 참으로 제왕이 깊이 마음에 둘 일입니다. 무사할 때는 일락에 이르기 쉽습니다. 당 현종이 개원 초기에는 궁중에 들여서 구슬 비단을 불살랐으니 어지럽다 하겠는데 천보의 후기에는 천하가 무사한 것을 믿고 절도 없이 황음하여 파천하기를 이르렀으니 참으로 무사할 때를 경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일에 깊이 마음을 두소서 하였다. 성정전은 장덕군의 편전이다. 사미는 사농공상을 말한다. 요구는 요역과 부세이다. 징체는 빚을 거둠이다. 양주는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다. 자는 자거, 노자의 무의 독선설을 따라서 쾌락적 인생관을 세우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제창하여 목적의 겸해설과 대립하였다. 목적은 중국 전국 시대의 노나라 철학자이다. 겸애의 설을 주장하였으며 제학파의 하나인 묵과의 시조이다. 림이는 간사하고 아첨 잘하는 사람이다. 계원은 현종의 초기의 연호이고 천보는 현종 후기의 연호이다. 파천은 임금이 도성을 떠나 딴 곳으로 피난합니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경이 아는 것을 보고 경원 등지에서 올량합, 올석합 등이 저희끼리 서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늘 있을 수 있는 보복하는 일이기는 하나 올량합은 우리의 울타리이므로 침략을 당하여 안도하지 못하면 우리 울타리가 굳지 못할 것이니 변장을 시켜 돌보아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올적합이 틈을 타서 변방을 침범할까 염려스러우니 더욱 방어를 삼가서 허술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올량합은 우리나라와 건경의 여진족의 하나이다. 통칭 드랑카이라 불렀는데 명나라 영락제 때 건주 본위를 개설하였다. 올적합은 내지 여진의 종족을 통칭하는 말이다. 숲에 사는 종족이란 뜻에서 부르던 부디케를 업력한 것이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경기 황해도 강원도의 한재를 입은 여러 고을의 선상 노 합계 226명을 놓아보내어 흉년에 대비하게 해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일기주 대간 목산 심랑 원정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북청 판관은 문신을 가려서 차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병주에 전지하기를 영안남도 우후를 임시로 폐지하고 절도사의 군관을 4인을 줄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8일 신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8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김수, 손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8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형조, 정랑, 김, 이정은 임시로 소속된 선상노를 구서로 삼고 또 가포를 가두어 자기 소유로 삼고 혹 제 종을 대립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정을 이미 복초받았는데도 김이정이 중죄를 모면하려고 곧 승복하지 않으니 고신을 수탈하고 가두어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의금부로 옮기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18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 집이 현석규가 아뢰기를 송관은 본부에 알리지 않고 상말로 부임하고 또 춘분 뒤에 사람을 보내 아내를 맞아 갔으니 참으로 법금을 어겼습니다. 조정의 법금을 모른다면 참으로 수령에 합당하지 않고 알고서 고의로 범하였다면 그 죄는 더욱 큽니다. 이것을 보면 송관의 현무는 시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파직하고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출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국문을 마친 뒤에 조처하라 하였다. 현석규가 다시 아뢰기를 송관은 제서 유의 유를 범하였으므로 재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빨리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조성문 김질이 아뢰기를 송관은 이런 법을 범하였으므로 수령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대간의 말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묻기를 송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며 승직 유권이 아뢰기를 신이 그의 이력을 상고해보니 일찍이 만호가 되어 서반직에 채임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동반에 끼었습니다 하고 현석규는 말하기를 송관은 본디 내력이 없고 가멸하기로 이름났을 뿐인데 이제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파직하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출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개차하고서도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더건대 수령과 변장들이 술 마시기만 일삼아 손님을 한번 만나면 반드시 취할 때까지 마시므로 드디어 술 마시기를 숭상하는 풍습을 이루었다 하니 관직을 비워둘 뿐 아니라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어떻게 별난에 대응하겠는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엄하게 금지토록 하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증하게 논죄하여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를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병도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주 청주 천안 등의 고을은 한재가 더욱 심하니 그 고을의 조례 나장 보충되는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놓아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례는 하인이고 나장은 의금부에 속한 하례이다. 7반 천역의 하나로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초할 때에 매를 때리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다. 보충되는 군역의 한 가지이다. 한역자 각 품간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각 품의 천첩의 아들로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편성한 부대를 말한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병도에서 아뢰기를 겸사복 내금이 충의위 충찬위 충순위 갑사 별십위 족친위 친군위 정병 중에서 나이 적고 글을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자 10인을 가려 한 통의 장수로 삼고 또 사졸 중에서 물리를 아는 자 1인을 가려 스승으로 삼아서 입직할 때마다 경서와 무경, 병료, 장감, 박이를 스스로 원하는 데 따라 가르치며 병조와 도총부의 입직 당상이 매월 15일에 고강하여 그 중에서 부지런히 글을 읽어 물리를 알게 된 자는 그 스승을 아울러 계문하여 포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0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군 성종 5년 7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무신, 당상관, 허형손 등 20인이 관역을 쏘았는데 잘 쏜 오자치, 조한신에게 각각 호피 한 장을, 김견수에게 매를, 허형손, 여이보에게 각각 화살 일부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1일 갑술 4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경상도 영일현에 충군된 구영안을 놓아 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2일 을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2일 을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2일 을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2일 을해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목의 조가 죄를 쳤다는 대목까지 강독하였다. 조인이 크게 격동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조왕은 조가리에 어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도 썼는가 하며 시간관 홍귀달이 아뢰기를 조왕이 조가를 쓸 때에는 그 이름만 듣고 어질다고 생각하여 썼으나 조가리 어미의 말을 듣고서는 그만둬야 할 것인데도 썼으니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신하를 알고 아들을 알기로는 임금과 아비만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조왕이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어미의 말을 들었으면 그만두었어야 할 것이다 하며 홍기달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장제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장수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당당하고 정제된 군사가 있더라도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세번째 기사 공조 정난 유효장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네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여러 고을의 손실을 살폈는데 염은 것이 많고 손상한 것은 적었습니다. 대저 수세는 공법을 쓰면 국용의 보탬이 있고 다펌을 하면 백성에게 편리합니다. 전례에 따라 공법의 등재를 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공법은 세종 26년 1444년에 규정한 지세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그 비책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그 주현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이다. 다펌은 논밭에 가서 실제로 손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일 각도에서 천간 효자를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몰라서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자가 많으니 효형만을 취하고 재주가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서는 모두 동반의 벼슬을 제수하면 반드시 직사를 폐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빈 벼슬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권장하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청근대 관찰사로 하여금 서울로 보내게 하여 채무와 언어를 동반 사반에서 관찰하게 하여 그 제기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여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3일 병자 여덟번째 기사 강군을 자헌대부 영안남도 절도사로 박식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4일 정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4일 정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4일 정축 세번째 기사 호헌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무신, 구겸 등이 관역을 쏘았고 원상 한 명의 조성문이 입시하였으며 잘손 구겸, 황사윤, 노윤필, 김유환에게 호피 녹비 활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조성문이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가 다펌하여 수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친히 살피지 못하면 반드시 위관을 보낼 것이므로 뜻대로 높이고 낮춰 손실이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께서 이 폐단을 깊이 염려하여 공법을 작정하시어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하여 먼저 하삼도에 전제를 헤아려 공법으로 거두었는데 백성이 다 편리하게 여겼고
다른 도의 백성도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참으로 만세토록 지켜서 시행해야 할 법이니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가 아뢰기를 국가의 일이 많은 것은 오로지 옛 제도를 어지러이 고치기 때문이니 조선문이 아린 것과 같이 공법을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법은 과연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조선문이 말하기를 각도의 감사가 연분의 등급을 매기고 호조가 혹 짐작하여 등급을 높이기도 하는데 백성이 잘못 이것을 원망하니 이 뒤로는 조신을 특별히 보내어 살펴보게 한 뒤에 그 뒤의 관찰서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의사를 보내어 민표를 알아보게 하려 하였는데 손실도 아울러 살피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위가는 토지의 등급을 매길 때 그 고을에 사는 사람을 뽑아 임시로 임명하던 판정관을 말한다. 전분 6등은 조선조 때의 모든 전제를 토지의 비척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연분 9등은 세종 29년 1447년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이다. 그 해 농사의 흉풍에 따라 상상전에서 하하전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행부사 성종 7월 45원 성종원년 7월 24일 정축 네번째 기사 행부사용 유양춘이 상사의 시패를 조목으로 아뢰기를 1. 형전을 삼가야 합니다. 옥수를 심문하는 관원이 오로지 잔혹하기를 힘쓰며 조문을 왜곡하고 법률을 남용하여 뇌물이 있고 없는 데에 따라 죄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무겁게도 하며 혹 진실과 거짓이 죄가 같고 의사와 사기가 가려지지 않아서 성효가 고살에 거치고 대직이 천혈에 복죄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죄 없이 숨지니 충분히 천지의 화기를 상하여 수환의 재변을 부를 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릇 주현의 죄수는 반드시 감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고 형부가 상복하고 도당에서 검액한 뒤에야 결단하니 매우 인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안에서 검액하는 것에 불과하니 어찌 낱낱이 가려서 평번할 수 있겠습니까? 전은하고 유체하여 혹 3년 또는 5년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은 자도 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고의 옥수와 주현의 죄수 중에 과연 시름에 잠기고 원망을 품었어도 스스로 펴지 못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사구가 옥사의 성립을 왕에게 고하면 왕이 삼공에게 명하여 참청하게 하고 삼공이 옥사의 성립을 왕에게 고하며 왕이 삼류한 뒤에야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참정한다는 것이 어찌 문안만 상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망령되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해마다 한번 사신을 보내어 주현의 옥수를 살피게 하여 죄죄를 범하였으므로 장차 극형에 처할 자라면 유사에 옮겨서 삼공으로 하여금 참정하게 하여 법으로 규정하게 하셔야 하며 대금을 잘못 범하였으므로 죄가 의사 한 대 걸린 자라면 살펴서 용서하여야 합니다. 어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초체하여 여러 해를 겪게 하여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까지 하십니까? 1. 농상을 힘써야 합니다. 예나 이제나 치도를 말하자는 자는 다 3대를 말하고 주나라를 융성하게 여기며 3대 이후로는 오직 한 무제를 일컬었습니다. 그때의 기사에서는 오직 농상밖에 알려진 것이 없고 그때의 정사에는 농사밖에 알려진 것이 없는데 반드시 이르기를 전조의 반을 줄였다느니 농사의 어려움을 미리 알았다느니 하였습니다. 그때는 임금의 부가 민간에 저장되었으므로 홍수나 가뭄이 있더라도 재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을 갈음하여 직을 받으셨으므로 백성을 돌보는 일을 정사로 삼아 늘 농상에 주의하십니다. 그러나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리에 극진하지 못하여 전지가 많이 황폐한데도 국세는 아직 있고 공력은 없어지지 않아 기한은 앞에 닥치고 매질은 뒤에서 몰아댑니다. 이러한데도 한번 하서하여 백성의 조세를 덜어주는 것을 보지 못하니 신은 성조를 위하여 아깝게 여깁니다. 옛 농상의 정사는 첫째 그 시기를 빼앗지 말고 둘째 그 힘을 침해하지 말고 셋째 그 일을 손상하지 말라 하였으니 참으로 지 아비는 밭을 가고 안악은 누에를 쳐서 한때의 힘을 아울러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놓친다면 민천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잠실 도회의 고을에서 여러 고을의 백성을 많이 모아 남자는 적상궁리라 하고 여자는 얌잠부라 하여 부려서 남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여자는 누에를 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시기를 빼앗지 말고 그 힘을 침해하지 말고 그 일을 손상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촌락의 백성이 어찌 굶주리며 울고 추위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덕음을 발하여 폐지하도록 영을 내리시면 백성의 그 은혜를 받아 전야가 서로 경축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살피소서. 1. 검덕을 숭상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임금의 보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금옥, 은견 따위의 완물은 거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금이 나는 고을에 대하여 배정해서 공안을 만들어 봄가리, 가을 거지 때에 농가에서 거두 모음으로 따비를 놓고 호미를 버리고서 모래를 헤쳐서 채취하여 자잘한 것을 모아 관에 바치며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각각 면포를 내어 사서 바칩니다. 이러한데도 물에서 금을 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신나는 사람에게 금을 캔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금이 이토록 백성을 괴롭힌다는 걸 아십니까? 매 같은 것은 동북지방에서 많이 나지만 남방에서는 매우 적은데도 매를 바치라는 영이 있으므로 감사, 절도사가 을에 고을에 배정해서 바치도록 독촉합니다. 그래서 농민을 시켜 덫을 놓고 그물을 펴서 잡게 하나 잡지 못하면 백성이 각각 배를 내어 사는데 불행히도 죽으면 또다시 거두니 백성의 호천이 지극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남방의 매가 백성의 고혈을 벗기고 백성의 계견을 쪼아 전패 가까이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성하게 마음을 기울여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니 어느 겨를에 매를 즐기시겠습니까? 한두 종조에게 내리시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데에 불과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면 마침내 큰 덕에 누를 끼친다 하였거니와 금을 캐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응방을 폐지하지 않고서 나는 검덕을 승상한다고 하신다면 신은 믿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살피소서. 1. 사전을 밝혀야 합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한다 하였는데 사직의 신은 임금이 그에게 의지하여 나라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번번이 제제를 친히 거행하여 지성으로 공천하고 지경으로 험격하게 하시니 응당 풍년의 경사를 가져오고 큰 복이 내려지는 것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방에서 분우하는 자는 사향 때마다 몸소 행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 대행하게 하되 버릇이 되어 여세로 여기고 태연하게 그런 줄 모르며 심하면 재수가 혹 부족하고 더럽기도 하다 하며 제기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기도 하니 어디에 성경이 있어서 신을 오게 하겠습니까? 또 산천 외우의 제사에는 을의 향축을 전하여 대행하게 하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거니와 대행하는 사람이 전하의 성경을 능히 본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데 예 성인이 상림의 사에게 스스로 희생이 되어 빌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이 비를 내렸다 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일을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조관으로서 사명을 받들어 외방에 가는 자가 있거든 지체된 옥사를 살펴서 아래라. 그리고 실롱한 고을은 임시로 금을 캐는 일을 면제하고 매는 수에 구애하지 말고 잡은 대로 바치고 각도의 제사는 감사가 규철하게 하라 하였다. 고살은 고의로 살인함이고 천혈은 피를 흘림이며 형번은 원죄를 다시 조사해 무죄로 하거나 가볍게 처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구는 형조를 말한다. 삼공은 옛날 임금을 가르치던 세 사람의 스승의 관직이다. 곧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한다. 참청은 참여하여 심리함이다. 삼류는 중국 주대에 죄를 용서해 주던 세 가지의 조건으로 곧 불식, 과실, 유망을 말한다. 민천은 백성이 하늘같이 여기는 것, 곧 식량을 말한다. 잠실 도회는 각 고을에 두었던 양잠소를 말한다. 제제는
재개하고 제사함을 말한다. 본우는 지방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옛 성인이 상림의 사에서 스스로 희생이 되어 빌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이 비를 내렸다는 말은 은나라 성탕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에서 6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책망하였더니 비가 내렸다는 고사이다. 성종실록 45원 성종 5년 7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5원 성종 5년 7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임금이 동지사 이극배에게 말하기를 내관 이효지 조진이 전에 상언하여 반당을 달라고 청하였다. 이효지 등이 이 말을 병조 판서에게 말하니 판서가 말하기를 환관이 반당을 거느리는 것은 법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였는데 경이 과연 그런 말을 하였는가? 대왕대비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선왕조에는 당상 환관이 많지 않았는데 예종조에 이르러 사공 때문에 당상에 오른 자가 매우 많아졌다 하셨다. 그렇다면 환관으로 당상이 된 것도 이미 과분하다. 내가 민간의 일을 듣고자 하여 이들을 잘못 가까이 하는데 내가 어리다 하여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바라니 내가 매우 미워한다. 하매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효지 조진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전에는 반당이 3품이면 3인이고 2품이면 6인이라 하였으니 우리도 반당을 얻을 수 있느냐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대전에는 조관, 내관을 분별하지 않았으나 내관이 반당을 갖는 것은 구례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함에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전조에서는 환관의 벼슬이 7품에 거쳤었는데 의종이 정함을 참직에 제수하려 하였으나 대간이 굳이 간쟁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일은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사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당나라 때는 환관이 3품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문종은 환관의 수를 늘리지 않아 말년에는 10수명이었을 뿐이므로 사가가 그의 현명함을 일컬었습니다. 이제 이 효지 등이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바라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단단히 징벌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장령 이경동 헌나 윤현손이 아뢰기를 환관의 법을 무릅쓰고 바라는 것이 이러하니 지금 단단히 징벌하지 않으면 만류의 패단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효지 등이 상언하고자 하면서 먼저 판서에게 의논한 까닭은 이 일이 병조에 내려져도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판서에게 의논한 말을 인수 왕대비에게 아뢰었는데 대비께서도 그 외람됨을 미워하셨다 하며 정창순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공신을 봉하실 때에 신이 이조 판서였는데 세조께서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근을 봉하려는데 전근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사양하니 나도 매우 어렵다 하시고 드디어 봉하지 않으시다가 오래 뒤에야 봉하셨는데 일품이 되었을 때 조정 의논이 그것을 매우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환관의 화는 사책에 갖추시려 있거니와 그 조짐을 막아서 만연되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홍윤성이 또 아뢰기를 근래 염치가 아주 없어져서 선비의 기풍이 크게 무너졌으니 청렴한 선비를 타경하여 그 나머지를 격려해야 합니다. 부한 현감에 새로 제수된 여의보는 전에 경흥을 맡았었는데 행장이 두 마리도 못되므로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간복하고 야인들도 애모하여 서로 울며 헤어졌고 그 절도사 박양씨는 재임하는 동안 전혀 사리를 도모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다 거의 40세가 되었는데 몸의 힘이 바야흐로 건장하니 현직에 서용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정창순이 말하기를 여의보는 경흥을 맡았을 때 초모 하나를 몇 해 동안 바꾸지 않고 썼으니 그 청량함을 알만합니다. 행실을 보아서 사람을 취했어야 마땅하며 기이한 재능이 있더라도 행실이 없으면 하루도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은 외직에 보임하지 말고 경직으로 타경하라 하였다. 홍영성이 아뢰기를 영안남도의 절도사 영은 야인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성곽이 없어서는 안되니 금방고을의 주민을 징벌하여 해마다 점차로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경동 등이 이효지 조진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죄주어야 하니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호 40억 성종 5년 7월 2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강군이 늙었다 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호 40억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호 40억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0억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방장 섭첩 사주태수 대내별가 다다량 정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삼가 황제폐하께서 명득이 1월보다 빛나고 성수가 장래에 장구하시기를 빌고 빕니다. 상국과 우리 선조가 통호한 지 정홍까지 26대의 째입니다. 상국과 대주와 아직 동맹하기 전에 자주 전쟁하였는데 그때 신이 선인이 상국을 위하여 군병을 보내어 사조리 죄다 전사하고 한 사람도 귀국하지 못한 것이 이제 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존명을 받들어 수우 암수를 바치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인의 상국에 대한 충성이 적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정홍은 그 후사로서 임진년에 처음 사자를 보내어 선인이 맺어온 구호를 닦았는데 그때 구례에 어그러지는 일을 당하여 아주 아껴 주시는 뜻이 매우 없었습니다. 집사가 옛 맹량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사자가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존명에 따라 곧 거듭 사선을 보내어 명을 바꾸자 합니다. 따라서 유국에서 보내온 사양 한 필을 존명을 받들어 바칩니다. 정홍이 몇 해 전부터 산명 좌금오의 군사를 돕느라고 경사에 머문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지난해 3월 18일에 금오가 서거하고 그달 28일에 세천 경조도 서거함에 따라 두 집안의 자제들이 점점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가 대명국에 사선을 보내고자 하며 신의 명을 받으러 배를 꾸몄는데 공사간에 그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상국의 풍부한 재물의 나머지로 은사를 굽어 내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갈수록 옛 맹량에 따라 충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대명국과 유국국에서는 신에 대하여 언문이 더욱 후한데 상국만이 옛 맹량을 잊으신 듯 합니다. 교맹이 보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본명에 따라 그 뜻을 알아서 엎드려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토이 남아 작은 뜻을 표합니다. 성조실호 45권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산지하여 송조 백불치의 고신을 도로 주게 하였다. 성조실호 45권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영류 좌도 병마절도사 김순신 수군절도사 이양동 우도 병마절도사 박극염 수군절도사 이거인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덕건대 삼포의 외인이 집을 짓되 한계에 구애되지 않고 정수도 무시한다 하니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어 침점이 더욱 많아지면 장차 만연된 폐단이 있을 것이다. 옛 제도로는 외인의 집과 우리 백성이 섞여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호 수령이 게을리하여 법대로 봉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경등은 관할 수령 만호를 시켜 저들이 한계 밖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백성도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단절시켜 후환을 막으라 하였다. 성조실호 45군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5군 성종 5년 7월 27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5군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호 45권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을 끝나고서 영사 조성문이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가 전에는 벼가 매우 무성하다 하고 뒤에는 신롱하였다 하여 앞뒤로 말을 다르게 하니 관원을 보내어 순행하며 살피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경상도 전라도는 나라의 보고인데 이제 덕건대 여러 고을의 손실이 한결같지 않다 하니 아울러 관원을 보내어 흑심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의 불법도 아울러 규적하라 하였다. 성경실호 45권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의지를 내리기를 이제 공해 왕비의 상으로 권례에서 신료 장사의 복색이 한결같지 않다. 이들로 권례에서는 모두 길복을 입고
궐 외에서는 모두 백일을 입어 기년을 마치라 하였다. 의지는 대비의 분부이다. 성종시로 40억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공주 목사 홍석이 상서하기를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 분수에 넘치게 자목의 직에 있는데 이제 구언의 분부를 받았으므로 신이 본 민폐를 삼가 조목으로 들어서 아랩니다. 1. 정병에 보인을 붙여 주를 당초에 토전이 없는 자까지도 모두 헤아려서 보인을 만들어서 그 수를 헛되이 불렸으므로 생업을 잃고 유랑하는 자가 앞뒤로 잇따르며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남아있는 자들도 다 곤궁하여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병이 번들러 올라갈 때 구워 먹는데 번에서 풀려 내려오게 되면 체주가 독촉해 거둡니다. 사자를 맺으라고 족친을 얽매무로 가산을 기울이고 전택을 팔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갚지 못하고 어쩔 길 없어 팔을 걷어붙이고 분격하여 외쳐 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병만이 아니라 선군, 조군, 조례가 다 그러합니다. 속담에 한 여자의 원망이 6월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 하였거니와 신은 근래의 홍수와 가뭄의 재변이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일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더건대 군사가 정의하지 못한 것이 걱정되고 많지 않은 것은 걱정되지 않으며 예전에는 한 집에서 종군함이 10집이 도왔는데 군사에 여력이 있고 나라에는 믿는 바가 있었다 합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조신을 보내 그 고울의 수령과 함께 원액을 더욱 줄이고 부강한 자를 가려서 호수를 삼고 그 다음을 봉족으로 삼으면 민심이 기뻐하여 엄양도 조화될 것입니다. 1. 세종조의 시패는 곧 지금의 정병입니다. 그때는 군액이 주어져서 사졸이 곤고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조의 예의에 따라 하삼도의 정병은 평소 무사할 때는 10번으로 나누어 그 힘을 쉬게 하고 강무대열 때라면 징집하여 점검하고 유사시가 되면 모두 몰아다가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1. 경기는 요역이 다른 도보다 훨씬 더한데 그 정병이 입법하는 것은 여러 도와 다름이 없어 노고와 안일이 고르지 않으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세종조의 시패의 예의에 따라 병조에서 점거한 뒤에는 곧 놓아보내어 그 생활을 넉넉하게 하기를 신은 바랍니다. 1. 제주 연변의 목장의 말은 매년 여름쯤에 무트로 내보내는데 그 수가 40, 50 또는 60, 70까지 무리를 지어 끊임없이 잇따르며 지나는 여러 고을에는 말을 끄는 군사를 징집하여 고을 경계에 기다리느라고 그래픽하면 열흘을 지내니 백성들의 농사가 해롭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선왕께서는 어쩔 수 없을 때에만 백성의 힘을 쓰셨으므로 다 농사가 한가한 때에 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셨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보름 이후 9월 보름 이전에는 공마가 못해 나와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항식으로 정하여 민폐를 없애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군액은 이미 줄였거니와 건장한 남자를 남겨두고 나약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다 하였다. 자목은 백성을 돌보고 다스림 곧 수령을 말한다. 정병은 군에 입대하여 정규의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 정군을 말한다. 보인은 군보로 봄이나 보포를 상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수는 각 호의 우두머리 1호는 정호와 봉족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는 정군의 이벽과 여정의 공부를 책임지고 독려하였다. 봉족은 보조자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때는 정군의 집에 주던 조호를 말한다. 성주시로 45권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5권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5권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첫번째 기사 탄일이다. 하리를 멈추고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표리를 바쳤다. 성종시로 45권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임금이 대선 이 서장에게 말하기를 전일 경등에게 명하여 시사를 친히 살피라고 했는데 살펴보았는가 하며 이 서장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호조 한승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모두 본디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대저 인정은 다 예전대로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니 시사를 옮기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영사 정창송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시사가 땅이 좁고 사람이 많아 시인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챙깁니다. 이제 옮긴 본디 있던 곳은 넓이가 알맞은데도 원망하는 것은 농간을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문에서 위로 경복궁의 하마비까지 시사를 나눠버리면 가게에서 장사하는 자가 편리하여 인심이 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호조 한승부를 시켜 시사를 살피어 정하여 백성의 원망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등문구를 설치한 까닭은 억울한 일을 신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근래 진소하는 자는 끓이는 것이 없어서 위에 저촉되는 말을 내기까지 하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서장이 말하기를 전에는 상언하는 자가 반드시 회사로부터 퇴장을 받고 나서야 본부에 전고하였는데 지금은 청리하는 사람이 곧바로 본부에 전고하여 예대로 모두 인퇴하므로 이 때문에 상언한 자가 외람되게 많아졌습니다 하고 홍윤성이 말하기를 신이 전에 제도에 있을 때에 보니 선자가 시조할 때에 아래는 일이 매우 간편하여 옥체를 필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외람함을 무릅쓰고 상언하는 자를 금하여 성청을 번거롭게 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하마비는 대소인은 개하마라고 새긴 비석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이 비석은 궁과 종묘, 문묘 등의 앞에 새겨 세운 것으로 그 누구든 그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라는 지시의 표도를 말한다. 등문고는 태종 때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백성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당국에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인데 대궐의 문루에 달아두었다. 이 북을 치게 되면 당국에서 당사자를 불러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받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상주하도록 한 것이다. 퇴장은 소장을 반송합니다. 정고는 관아에 소장을 올림이고 시조는 조정에 나와 정사를 돌봅니다. 성종시로 45군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천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는 반드시 사풍을 바르고 염치를 면녀하는 것을 선무로 삼아야 합니다. 염치가 아주 없어져서 사람들이 다 북이나 이달만을 찾아 만족할 줄 모른다면 사풍이 날로 무너져 갈 것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윤종은 이미 상임원 첨정에 제수되었는데도 부족하여 상언으로 진소하여 벼슬을 올려주기를 바랐으니 그가 이달을 즐기고 염치를 잊어 사풍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명기를 악해서 사풍을 새롭게 하셨으므로 사대부 중에 장록을 받아서 상언하는 자가 없었는데 신윤종만이 시비를 돌보지 않고 버젓이 진소하였으니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유사에 내려 금문시켜서 그 죄를 바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벼슬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상언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명기는 관작이다. 성종시록 45권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차사 이극균이 상소하기를 신이 재주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중재가 되어 고우를 순행하며 민폐를 찾게 되니 보고 듣는 것이 있어 곧 아뢰려 하였는데 이제 구원의 분부가 계심에 따라 삼가 한두 가지 일로 우러러 성청을 번독합니다. 신이 도내의 민폐를 살피건대 조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풍변이 때 없이 일어나고 초수를 가리기 어려우며 침몰이 잇따르고 익사도 많으며 그 중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자는 패선의 진위를 취획받느라고 다른 고을에 갇혀 채옥이 오래되면 그 처자를 공양할 수 없으므로 전택을 죄다 팔게 되니 억울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리가 여러모로 따져서 죄를 얼고 만들어 징가하는데 가난하여 갚지 못하면 족친, 인리에게 나누어 거둠으로 생업을 잃고 유리하니 고통을 받는 것이 무궁합니다. 신은 조정의 고사에 따라 공선을 폐지하고 따라서 사선을 쓰는 것이 온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옥은 중한 일인데도 관리가 된 자가
능히 평번하지 못하여 도리어 억울하게 만듭니다. 태형, 장형에 해당하는 죄라도 혹 알맞지 못하면 그 억울함이 적지 않은데 더구나 도형, 유형, 사형이겠습니까? 그 처자가 의지할 데가 없어 유리하여 있을 곳을 잃으니 홍수와 가뭄의 재변이 여기에서 말미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년에 여러 번 사유를 내려 많이 용서받았으나 그 사이에 스스로 아뢰지 못하여 은유를 입지 못한 자도 있으니 분별하여 방면하소서. 태인현에 잠시를 두어 도회관으로 삼았는데 양잠에 쓰는 제구는 다 백선의 힘에서 나오며 수납할 때에 간사한 서리가 인연하여 농간함으로 크게 민폐가 됩니다. 한 해에 바치는 것은 고치 50두와 실 40건이므로 그 공상하는 것은 매우 적은데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실로 많습니다. 또 양자의 일이 부실하여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며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어 사서 바칩니다. 이 때문에 태인에 사는 백성이 홀로 그 폐의를 받으니 이것은 양잠으로 이름 지었으나 신은 백성에게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에 바치는 실과 고치의 액수를 여러 고울에 분배하면 본도의 53고울에서 각각 바치는 것은 몇 말 몇 대와 몇 근 양에 불과하니 이렇게 하면 도의 건방에 사는 백성이 그 폐해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원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며 신숙주 정상손이 의논드리기를 해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수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제5은 옥사의 처결이 지체됩니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9일 이모 6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신윤종이 벼슬을 올려주기를 자청하니 반드시 믿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믿는 바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니 박숭질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안다면 감히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인데 신윤종이 감히 하니 어찌 그런 사정이 없겠습니까? 하고 집이 현석규가 아뢰기를 전일에 전지를 내려 경기의 수령으로 황정을 부지런히 한 자는 제대할 때에 준직하여 서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윤종은 강화부사가 된 지 겨우 3년인데도 한 번 중에 있었으니 휼민과 구황함에 능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데 고만에 이르지 않고서 경직으로 바꾸어 받았으면 그 다행함이 큰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전일의 전지를 끌어 벼슬을 올려달라고 자청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말할 것입니까? 예전에 사는 대부되는 것을 사용하고 대부는 경이 되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근래에는 염치의 풍습이 전혀 없어 신윤종의 무리와 같이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니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김질이 대답하기를 벼슬을 올려달라고 스스로 요구하는 것은 신하로서 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영사 정인질은 대답하기를 대간이 말이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래에 선비의 기풍이 날마다 그릇되어 이런 무리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잘 생각하겠다 하였다. 황정은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다. 성종 7월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종친 5천 부정 이사종 등 세 사람과 문신 성균관 사이에 유진 등 세 사람 생원 홍한충 등 네 사람 유학 홍증 등 두 사람을 불러서 강서하였다. 성종 7월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성의 갑사 어모장군 박순소는 종자로서 분함을 품고 추악한 날로 부사와 판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였는데 만약 사유전이라 하여 용서하여 준다면 완악한 무리를 징치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사유를 전을 논하지 말고 율에 의하여 과제하고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니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 청창손 김질 윤자운이 의논드리기를 범죄한 것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전과로
논단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평안도 극변으로 온 가족을 옮겨 살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5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환가는 공신이 된 자는 반당이 있는 것이 마땅하나 품반당에 이르러서는 역시 동서반의 예의에 의하고 함부로 점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품반당은 청컨대 도로 거두어 충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일 개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일 갑신 1번째 기사. 풍운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일 갑신 2번째 기사. 모화관에 나아가 열무하고 인하여 무신에게 말타고 모구 쏘기를 시험하여 활 쏘기에 능한 자 송공손, 번중계, 오익사, 이관에게 활 각각 한 장을 내려주고 곽순종에게 화살 일부를 내려주었다. 모화관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처소로서 초기부터 명나라에 대하여 극진한 4대 정책을 쓰게 되어 서울 서대문 밖의 영운문과 모화루를 세웠는데 세종 12년 1430년에 이를 모화관이라고 하였다. 열무는 군사 사열이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일 을류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성봉조가 아뢰기를 종묘의 기둥에 주토를 바른 것이 비가 오면 곧 뭉개져 흐려지고 지붕의 기와도 깨지는데도 고쳐 빛깔이 균일하지 아니하며 포석, 탁점, 유장 같은 것도 모두 훼손되어 더러우며 담장이 낮고 나무가 덤으로써 사당의 모양이 엄숙하지 못하니 청컨대 수리 도감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승지 이승훈에게 이르기를 경복궁 수리를 성지하고 먼저 종묘를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일 을류 2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일 을류 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4일 병술 1번째 기사. 석전에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석전은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로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했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4일 병술 2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홍윤성에게 묻기를 연안의 남대지에 지금 사람을 보내어 수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홍윤성이 말하기를 농한기를 기다려서 파견한 것이 좋겠습니다. 제천의 어림지는 전조 때에 쌓은 것인데 근래의 수령들이 고기잡이를 하였기 때문에 못둑이 터졌는데 이 방죽은 관계하는 바가 매우 넓으니 이것도 마땅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4일 병술 3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윤종은 본래 못났고 어리석은 자로서 강화부사가 된 지 3년도 못 되어 감사에게 편추를 당하게 되었는데 채직으로 상의원 첨정이 된 것만도 다행인데 염치불구하고 벼슬을 희망하여 어린 자식을 가탁하여 상청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공자의 이른바 비부는 벼슬에 이를 것이 걱정되면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이니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요행을 구하는 문이 크게 열려 만류의 폐단을 미처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추국하여 주의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비부는 비루한 사람이다. 조국 같은 인간.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4일 병술 4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윤종은 본래 간국이 없는데 외람되게 벼슬에 올라 미가 산품에 이르렀으니 이미 분수에 지나쳤는데 바라는 욕심이 만족함이 없어 몰래 그 아들로 하여금 말을 올리게 하여 언명을 구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교활하고 간 사이에 염치를 전혀 잃었으므로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급하게 영전하려는 무리가 이를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나서 선비기풍이 날마다 그릇될 것이니 패단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가령 신윤종이
강화 부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흉년을 구제할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직책인데 어찌 이것으로 상전을 바라겠습니까? 하물며 신윤종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형편이 없어 3년 동안에 한 번이 중에 나 있었으며 처부의 시병을 청탁하고 상총을 모독하여 기한전에 천석되었는데 이제 또 지나간 공을 추가로 진술하여 언택을 요행으로 바라고 본부의 퇴장을 받지도 않고서 거짓 퇴장을 칭탁하여 말씀을 올려 월소하였으니 기망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컨대 정류를 추국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도록 하소서하니 전하기를 한때의 수령이 모두 이미 논상되었는데 신윤종이 진급하려고 함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간국은 제주와 영양이고 은명은 벼슬이며 월소는 송사를 하급 관아에 묻지 않고 직접 상급 관아에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